써니요. 2022년 12월 31일에 찬란한 태양입니다. 여기는 이제 익산 춘포의 어떤 아파트인데,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소품들 가져와가지고. 엊그제 이제 누가 이제 찾아와서, 아니 누가라고 하지 말고 기동환 원장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2017년경에 아마 전북학생교육원 원장이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저랑 학교 같이 다녔던 안동선인 것 같은데 원장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전북학생교육원에 강의를 다녔는데, 그 6일문 회장님이 이렇게 후원팀을 매달 10만 원씩 저한테 후원하는, 뭐 이제 결과적으로 투자가 돼버렸는데, 저는 뭐 두세 배씩 다 돌려줬으니까. 팀을 만들 때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기도 10만 원씩 한 2년 해서 하겠다 해서 그 매달 10만 원씩 주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럼 계약서를 써주겠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세배 가치로 쳐서 그림을 주거나, 세배 가치면은 아마 호당 한 3만 원 정도? 아니면 2배 현금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계약서를 써주겠다 그랬는데, 아니 자기는 무조건 후원하고 싶다, 계약서 써주지 마라 이러는 거야. 근데 결국 제가 수기로 자필로 계약서를 써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또 반납을 했어요. 아, 자기는 이거 필요 없다고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 분이 계신데, 그래서 그때의 고마움 때문에, 그거는 이제 원래 무조건 후원이라는 것은 무한대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그림 계약이라는 것은 그 해당 계약의 가치 플러스 이제 후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놀러 오겠다고 하면 차마 제가 거절을 못하는 좀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게 있어서, 뭐 석 달에 한 번씩 꼭 화실에 찾아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후원자의 힘이 이렇게 강한 거야. 그러니까 그럼 거절을 못해.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이게 계약 관계다 그러면, 아니 내가 당신이 이만큼 투자했고 내가 투자액을 돌려주려면 내가 그림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나를 이렇게 방해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해서 당신한테 그 보답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어떤 취지로 뭔가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돈을 후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먹히는 거고, 또 내가 거절하다니 너무 비인간적인 것 같고, 내 시간을 뺏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석 달에 한 번 그런 저녁 식사는 한 번씩 합시다 그러고 했는데, 석 달에 한 번씩 한 몇 번, 2번인가 만났나? 너무 자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넉 달에 한 번으로 줄입시다 이렇게 했다가, 결국 한 6개월 만에 한 번 만났는데, 6개월 만에 한 번 만나서 1년에 한 번으로 줄입시다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1년에 한 번으로 줄입시다. 자기는 막 나를 응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오면은 그 응원하는 게 고마우니까 또 이게 파티 분위기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날 그 산성 막걸리 파는 고사동에 다가 양조장이라고 있는데, 산성 막걸리 먹고 바로 옆에 트로트로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또 노래를 또 했네요. 그때
목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다음날 피해가 와요. 이게 안 되겠다 이거. 1년 애초에 오기 전부터 이제 제 전략은 1년에 한 번 만납시다 한 다음에 계속 뒤로 끌어가지고 한 2년에 한 번 만나는 걸로 그게 제 전략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하면 안 돼요. 특히 2023년에는 가급적 안 만나려고 해요. 그 누구든 간에. 그림하고만 제가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카톡하고 전화도 못하게 하고, 이제 요즘에는 아예 폰 자체를 실장한테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든 카톡이 와든 내가 점검하라 그래요. 뭐 이제 점검하라고 할 때 뭐냐면, 제가 어느 정도 제 활동이 끝나고 나서 내 폰에 뭐 온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전화도 대신 받게 하고. 그래서 전화하면 대신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거든요. 이제 주로 택배라든가 이런 건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쇼핑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택배를 시키면 이제 주로 이제 제 번호는 박 실장 번호로 이제 택배 시키는데, 등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법원 계속 소송 중인 게 있어가지고, 그 소나리 건하고 뭐 등등등 소나리 변마건 소송 중이라서, 게다가 그 행정소송도 하나 있잖아요. 지금 건이 4건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분리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뭐 변호사랑 얘기하는 것도 그냥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합니다.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증거 수집하고 증거 보내는 것도 익숙해졌고. 자,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기동환 원장이 그 다가양조장에서 금정산성 막걸리를 이제 마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그 이야기는 남겨야 되겠다. 잘못하면 내가 이게 완전 다 까먹어 버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영상을 찍는 건데, 이게 그 질문의 취지는 이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존재가 또는 사물이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걸 하나임이라고 해요. 하나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임이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임. 그래서 그 하나임을 전체를 이렇게 보듬고 있는 그 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임을 품고 있는 자, 그 어떤 존재, 그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렇게 전체가 하나라고 보면은 오직 이 세상에는 사랑할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라면,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라면 그것은 사랑이고, 또는 우리가 그 우주 다큐 같은 거 보면은 그 푸른 페일 닷인가? 그리고 푸른 작은 점처럼 지구가 보일 때가 있죠. 그 작은 점 속에 또 작은 마치 미생물처럼 보이는 우리 인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넓은 우주에서 인간의 존재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되게 한없이 작아지고 겸손해지는 인간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이제 그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아마 기동환 원장님 말로는 그것은 지혜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지혜라기보다는 지혜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한된 존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그 거대한 어떤 무한성을 생각을 해본다든지 하는 그 지혜가 필요해지는 시점이 되겠죠. 작아지면. 우리가 그 명언이 있잖아요. 인간은 자기가 무능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생각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명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없이 작아졌을 때, 작은 존재가 됐을 때 우리는 생각을 시작하게 되고 지혜로워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진 작은 존재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우리는 지혜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서는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둘 중에 이제 어떤 게 더 맞는 거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빡거리는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모든 존재가, 우리가 이제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우리가 무국, 태국, 환경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국의 상태, 우리 존재는 무국의 상태에 또 동시에 있고, 상대론적인 태극의 상태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뭐 실체로 드러나는 환극의 상태이기도 하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괴종시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거는 무국태극일 때는 우리 자신이 안 느껴지는 거고, 딱 뭔가 드러나는 시점에서만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를 볼 때 표면하고 파도만 보이잖아요. 바다 속까지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 바다 속에 있는 것이 이제 무국이라고 보면 되고, 거대한 파도 같은 게 태극이라고 보면 되고, 그 파도 위에 거품들이 막 붕붕 떠서 올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현재 존재, 그것이 드러난 존재, 환극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태극 환극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로 나누지 말고 그냥 무의식, 무한의 세계, 그 다음에 유한하고 분리되어 있는 세계, 무한하고 연결되어 있는 세계, 이렇게 두 가지만 보자고요. 두 가지만 보면은 우리가 존재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행우주 설명을 할 때, 다중우주, 평행우주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뭔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순간마다 우주가 분열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다세계 해석, 진짜 평행우주로 넘어간다면은 매 순간 다양한 옵션이 존재해야 하거든요. 매 순간 무한한 옵션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매 순간 무한한 옵션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나라는 존재가 다른 존재로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행우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가 하나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전체가 하나인 상태가 늘 있어요. 늘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도 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괴종시계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너무나 빨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태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가 연결된 상태를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랑의 존재로서 그 사랑의 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다 분리된 존재로서, 고독한 존재, 분리된 존재, 생존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전략을 짜야만 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공부하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제 그런 어디에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대화였는데, 그게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동시에. 그래서 무아인 상태하고 에고 자아인 상태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죠. 동시에. 근데 그게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 뭐 사람마다 이제 그게 타고난 사주팔자, 또 가치관, 어렸을 때 교육에 의해서, 뭐 종교의 유무에 의해서 어떤 종교를 믿느냐, 또 등등등, 얼마나 그 사람이 영적으로 열려 있느냐, 어떤 기 같은 걸 얼마나 잘 느끼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 그 각 사람마다 중용이 있는 것인데, 가치관의 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해석의 중용 같은 건데. 그러니까 양면을 다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한 면만 내가 분리된 자, 고독하고 투쟁해야 되고, 무한한, 그러니까 오직 이 에고의 관점으로만 이 세상을 파악하고 하는 것, 그거는 되게 불행하죠. 불행해지고 또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렇게 살면은. 왜 일이 안 풀리냐면은 그게 신하고 단절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총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기적이라는 것은 전체가 하나임을 인식하는 그 어떤 동시성과 공시성을 느끼는 것, 그런 거에서 이제 기적이 좀 더 내가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기적들, 이런 것들이. 그걸 세렌디피티라고 그러던가? 그러니까 엄청난 우연한 행운, 그 다음에 싱크로니시티, 공시성, 동시성, 세렌디피티, 이런 것들을 살면서 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늘 그 신의 은총하고 연결된 것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저는 그걸 영적인 존재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뭐 자꾸 신탁 얘기하고 영감 얘기하는데, 그건 누구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신탁과 영감이 있어야죠. 왜? 신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분리되어 있기도 하지만. 근데 분리되어 있으면은 자기의 포지션과 현재 시기, 나이, 자기 삶의 그 유한성 내에서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지혜롭게 갈구하고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전체 하나임 속에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일 때는 두 가지, 사랑과 감사함, 사랑, 기쁨, 그 쉬지 말고 찬양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서는 기뻐함이 될 것이고, 분리된 자에서는 기도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혜와 기도는 좀 비슷한 속성이 있네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 기도 자체가 분리된 자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가고자 하는 기도, 묵상, 명상,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미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거기서 중용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그리고 그것이 진짜 평행우주고요. 평행우주는 넓고 깊은 바다 위에 다양한 파도와 그 거품의 크기가 존재하듯이, 하늘에서 눈이 내릴 때 눈송이가 다 다르듯이, 그렇게 그 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좀 다양한 눈의 결정체가 되는데, 아무튼 동시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자체가. 그래서 우리 보면은 내려놓음이라는 게 있고, 뭐 내맡긴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내려놓음, 내맡긴다. 그런 표현이 바로 이제 그런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는 분리되어 있고 우매한 존재가 되어 있고, 신의 사랑과 지혜로부터 또 많이 멀어져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단련 과정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것이 신께서 이 우주를 만든 뭐 목적? 그게 우리의 체험이고 신의 체험이니까, 신은 개별적 체험을 동시에 하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최근에 나온 영적
영능력자들의 그 메신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뭐 계속 반복되네요. 반복되는데 그림 얘기를 좀 해보자면, 마무리하자면, 우리가 이제 제가 초중고등학교 때 미술대회를 자주 나갔는데 뭐 매년 나가죠. 매년 장려상도 받고 우수상도 받고 참가상도 받고.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미술부 할 때는 잘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림의 목적이 그냥 잘 그려야 돼. 왜냐면 그 객관적으로 잘 그리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서울대 홍대 정도 합격할 정도의 실기 능력이면은 이제 상당히 거기서부터는 뭔가를 비슷하거나 똑같이 잘 그린다는 그 경계를 넘어가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대학생이 딱 미대생이 되면은 잘 그린다 못 그린다는 얘기는 이제 거의 금기시가 돼요. 못 그리더라도 못 그린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어떤 동료들 간의 예의죠. 화가들 만났을 때. 대신 넌 뭘 그릴래? 그걸 왜 그리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뭘 그리냐? 왜 그리냐? 그 질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프로화가가 된다는 건 뭘 그리냐? 왜 그리냐? 그런데 이제 그림을 뒤늦게 취미로 시작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잘 그리냐에 빠져 있어요. 아직도 잘 그리는 걸 계속 추구하게 돼요. 잘 그리는 걸 이제 졸업해버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지금도 잘 그리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약간의 뭘 그리느냐 왜 그리냐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게 이제 아마추어 취미 화가죠. 그래서 뭘 그리냐 왜 그리냐로 가야 되는데, 이제 뭘 그리냐 왜 그리냐에서 왜 그리냐로 가게 되면은 이제 왜 사냐랑 연결돼 버려요. 왜 사냐, 뭐 인생의 목적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사냐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잘 살자로 끝나. 잘 살자. 잘 살자에서도 착하게 잘 살자로 끝나요. 그래서 왜 그리냐와 뭘 그리냐에 대한 고민이 이제 저는 30년 이상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냥 그리자가 돼. 그냥 그리자. 그리고 싶을 때 막 그리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고민을 막 30년간 해야 돼. 하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이제 2022년까지가 제발 나 좀 그냥 그림 그리고 싶다. 그냥 내가 언제든지 그림 그릴 수 있으면 항상 그 공간이 있고 바로 옆에 그냥 그 재료가 그냥 있고 재료비 걱정 전혀 안 하고 공간 월세 걱정 안 하고 나 그냥 좀 그리고 싶다.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림하고만 놀고 싶다. 그건데 와, 이 환경을 만들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나 그냥 별 걱정 없이 그림 그리고 있어요. 이 환경을 만들기가 이렇게 어렵다니까. 근데 왜냐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종이에다 수채화 이렇게 지금 그게 아니니까. 저는 이제 좀 스케일이 너무 크고 하다 보니까 뭐 한 5,000평짜리 작업실도 필요하고 지금 저는 이제 5,000평 작업실로 갈 건데 춘고는 한 30m에, 그러니까 비행기 경납고 같은 거죠.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 같은 그 정도의 화실을 갖고 싶다는 거죠. 춘포 화실 1,000평 이거 가지고는 뭐 규모가 안 되죠. 이 규모의 높이 3배, 넓이 5배 정도의 공간이, 그런 공간에서 마음껏 환경 조각도 하고 설치 미술도 해보고 그림도 해보고 뭐 영화도 찍어보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일단 전 순서는 그림,
이게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냐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그림의 예술 작품의 퍼센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데 글씨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이 파란색이 그림 회화고 빨간색이 판화예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여기 초록 연두색이 공예품이고 입체가 약 3%. 그러니까 사진이나 영상이 팔리는 건 0.3% 정도 돼요. 0.3%. 서예도 좀 꽤 팔리네. 서예가 5% 팔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 그림, 판화, 공예, 서예, 입체 조각, 그 다음에 사진, 미디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기타 막 혼합된 거 빼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회화 시장에서 회화하고 판화 시장은 서로 묶여 있죠. 회화가 판화가 되니까. 그래서 요거만 몇 퍼센트냐면 요거만 80%네. 회화하고 판화 시장만 80%예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미술품에서. 이 80% 시장을 먼저 저는 입지를 확실히 다지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넓은 이제 돈이 생길 거니까 5,000평짜리 높이 30m의 비행기 경납고 같은 그런 뭐 새만금에 새로 지어도 좋고 폐쇄된 뭐 공항 하나 접수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마음껏 예술을 펼쳐야 될 건데 이제 그 과정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얘기죠. 진짜 시작이 2023년이네요. 2023년. 지금 환불금이 좀 있긴 한데 이 양반이 또 환불 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안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빨리 달라고 하더니 또 돈 달라는 얘기를 또 안 하고 있어요. 약간 좀 뭔가 심경에 변화가 생겼는지. 어쨌건 그것만 해결하면은 이제 제가 지출을 좀 많이 줄였고 디아트에 나가는 것도 이제 많이 줄일 거고 해서 잘 돌아갈 겁니다. 여기 월세도 이제 700씩 들어오고. 네, 아무튼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뭔가 2022년 12월 31일 지금 안 찍으면 또 저녁에는 일하다 보면 좀 피곤한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찍고 나서 그리고 이제 날씨가 이제 확 풀렸으니까 얼른 나가서 또 좀 더 근육을 쓰는 작업을 또 하고 아파트에서 이제 소근육을 쓰는 작업을 하는 건데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30분 다 돼가네.